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당분간 국회 파행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뒷내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 정신 무시하는 민주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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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입니까? 자, 22대 국회 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뭐 처음이나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국회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새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기록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이제 국회가 결국은 힘 자랑하는 국회. 다수당이 사실은 1987년 체제 이후에 야당이 여당보다 이제 의석이 많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도 그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이제 다수당이 폭주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화와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중심으로 한 민주당 또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은 뭐 거의 그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화와 타협, 협상 뭐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그 이제 야당 그 단독으로 뭔가 그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힘 위주의 입법부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타협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요 법사위원장을 주면 운영위원장과 이 과방위원장 포기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글쎄 뭐 제안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제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게 보셔도 맞죠?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뭐 국회 폭주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독재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부 인정은 돼요. 근데 그 일부 인정하는 반면에 행정부 폭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거로 인한 이 정권의 심판 이런 게 안 먹히고 있다는 점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권과 이 정권에 있는데 법사위 운영이 왜 중요합니까? 민생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민생을 잘할 수 있는 상임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따가면 야당의 폭주가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양쪽이 하는 짓이 똑같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 과도하게 입법기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 법사위원장의 사선에 정청래, 이 과방위원장 재선에 최민희 의원 선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임위원장에 배분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면한 현안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 뭐 잘 아시다시피 방탄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수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수사는 뭐 지금부터 한다고
해야 뭐 2027년 대선까지 뭐 그게 재판이 끝날 리도 없고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그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건 재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결국은 뭐 법사위를 통해서 뭐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는 그 이런 방법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국민 여론인데 네네. 국민 여론을 뭐 직접 통제할 방법은 없고 결국 과방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도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생존, 그게 이제 일종의 사법적 생존이죠. 예. 그 생존을 위해서 법사위원회, 그러니까 그 법원과 검찰을 그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원회와 언론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방위원장 예. 이 두 자리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자리에 정청래, 최민희 각각 이 강성 그 친명 의원들을 그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네네. 그 결국은 뭐 앞으로 이 두 자리는 이 두 자리의 소관 분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방탄 요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 이 상위 활동 불참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뭐 뾰족한 뭐 다른 대안, 뭐 다른 접근 방법 이런 게 사실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국회가 특히 여당이 네. 국회에서 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입법입니다. 사실상 예산은요 행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국회 기능에서 입법과 예산 두 개인데 네네. 그중에서 입법으로 행정부를 지원하는 게 여당의 몫인 거죠. 예.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특위 활동이나 다른 걸로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건 행정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에 맞는 것 같고요. 자, 국정 운영 책임.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여당은요. 들어와서 저는 민생을 살피는 민생 입법 이런 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방탄. 뭐 저 지금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제가 동의하거든요. 네네. 다 동의하지만 그럼 똑같이 그거를 여권으로 가져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방탄, 그다음에 디올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거에 대한 방탄,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정권 어떤 그 선거로 심판을 받은 정권 그리고 힘이 있는 정권 책임이 더 큰 정권에서 예. 먼저 손을 내밀고 끊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책임 있는 정권에서 먼저 끊어주고 거기서 먼저 일을 쳐야 된다. 이제 행정부에 먼저 방탄을 막는 것이 먼저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의회로 다시 돌아와 보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대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진행 방향,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 뭐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준수하려는 노력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한쪽은 준수하려고 하고 한쪽은 준수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에 그걸 중재할 의무가 국회의장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지금까지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태도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민주당을 탈당한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역할, 예. 그 소속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은 그 어떤 중립적인 국회의장이라는 그 정치적 위상 예. 이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그 전에 요구했던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던 그거를 압박을 뭐 느꼈다고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법사위와 가방위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되니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처리를 시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글쎄요, 뭐 국회를 전면적으로 뭐 보이콧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같은 표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네네. 뭐 불참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재의결을 하게 될 때 이거를 막으려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부권의 의미를 살리려면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뿐이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임위 중요한 상임위 있잖아요. 민생위, 네.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입니다.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시면서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쪽이 조금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고상하게 간다. 이런 걸 보여주면 예. 국민들의 선택은 항상 고상하게 가는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예.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김상희 평론가가 글쎄 뭐가 하이고 뭐가 고퀄리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현안에서 나와서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봐야 지금 돼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휘 스타일을 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뭐 행정부가 이제 폭주한다 자꾸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입법부는 더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폭주 경쟁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 그 중재를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국회의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지금 국회의장은 완전히 한쪽 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렇죠. 아마 당분간 이런 그 폭주 경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소식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화영 부지사 이제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이요 재판부를 재판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니까 입법에 힘이 있는 건 알겠으나 판사까지 선출한다? 이거는 좀 근데 저거는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다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근데 왜 저런 걸 들고 나올까? 예.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수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겁이 나는 부분은 재판이에요. 예. 그것도 재판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가 전부 다 소설이라면 네네. 이 재판 빨리 끝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이 재판이 위험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압박할 방법이 없어요. 사법부를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면 사법부에서 저런 부분에 관해서 압박을 느끼는 판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그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보다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힘 자랑하는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 동의하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를 선출을 하죠. 한다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그 사회에서 안정화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그 제도가 안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뭐 천년만년 집권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집권 세력이 바뀌면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예. 되죠. 제도가 먼저 안정화된 상황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은 뭐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이 당선 축하 문자를 보내고 당내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지금 사흘째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대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면 네네.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아마 저런 정도가 되면 저는 그 초선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예. 거의 저 전당대회 사전 선거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곧 그 출마 결심을 밝히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7월 25일 또는 뭐 23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면 이제 만약에 확정되면 이제 출마할 사람들이 그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즈음.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 좀 전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이제 당위적으로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냐 출마하지 않을 때냐 하는 점에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은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요, 최근 한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정치에도 친소 관계보다는 이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그죠,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저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굳이 지금 상황과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예. 전대 출마를 전제로 놓고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것이 갈등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갈등도 아니고 국민을 우선해서 가면은 그것이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최병무 편집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권 일가에게서는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내가 위해서도 내 그렇고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하죠. 정신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딱 불러다가 야, 네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이재명 씨가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지금 보수 언론 이재호 전 의원도 뭐 동생 같으면 말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네. 최병묵 편집장님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그럼 이 상황을 누가 극복하겠냐. 여기에서 한 전 위원장을 추천하고 미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미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뭐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사실은 작년 12월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층을 흡수해서 지금 그 당내에 상당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다. 또는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한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 한 전 위원장은 자꾸 공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네네.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사적 관계도 정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연 정상화돼 있느냐.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출마를 할 경우에 네네.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네네. 지금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때냐 하는 얘기를 이재호 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0% 여론조사 비율 반영하는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적당한 건지 또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30% 정도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갔으면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된다고 보는데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승부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승부가 그러면은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지금 예. 줄 세우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어떤 권력자와 다른
비주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열린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공직 후보 선출입니다. 공직 후보 선출을 우리가 100만 내지는 250만 당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심과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왕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심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직 후보 선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식도 하나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당대표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결국 의결을 했습니다. 뭐 당내에서 뭐 김영진 친명계입니다만 김영진 의원도 이제 연임 자체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간다. 당권과 대선 주자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다.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과거 한국 정당사를 보면요, 당권과 대권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늘 뭐 YSDJ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예요. 네. 왜냐하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너무 1인 독주 체제가 되더라.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정당사의 흐름 이런 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역주행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당권 대권 뭐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법부의 독주에 이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체제 1위 1극 체제의 완성 뭐 이런 식인데 맞아요. 뭐 저걸 사실 그 당내에서 지금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뭐 김영진 의원 정도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저 견제는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또는 민주당 지지층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뭐 그걸 막을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나중에 결국 선거에서 결판 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